오늘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연구진들이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자체 기술로 이 발사체 기술을 이뤄낸 만큼 사실상 굉장히 이뤄낸 성과가 많은데요. 지금 이 우주 개발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리면서 이 새로운 우주 개발 총괄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뭐 국민적인 이해나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역시 대선 공약 사항이자 국정 과제로서 미국의 나사와 같은 항공우주청,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죠. 우주항공청을 올해 이제 개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이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인데 정부의 목표대로 올해 안에 이 우주청 개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도 우주청과 관련된 의견이 현재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달 전에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올라갔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올해 안에 개청이 어렵게 됐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 정부가 이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게 4월 초입니다. 4월 6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출한 법안의 부칙을 좀 살펴보면 시행일에 관한 내용을 적어놨는데 법 공포 후 6개월 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우주청은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새로운 직제 또 새로운 예산 등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법 통과 이후에 실제 개청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목표한 대로 올해 안에 만약 우주청이 개청을 하려면 이달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이 우주청 특별법이 상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0일 본회의까지는 아직은 좀 날짜가 남았고요. 여기 법안이 좀 상정되면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 상정 자체가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법이 제출이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먼저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는 상임위 관하에 이 소관의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고 하고요. 또 법안 심사를 모두 끝내고 나면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사위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냐면 다른 법률과의 모순이나 충돌은 없는지 또 법률 자체 안에 용어나 표현 등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검토하게 되고요. 이 검토 과정까지 모두 끝나고 난 뒤에야 본회의에서 법안이 올라가게 되고 최종 투표를 거쳐서 법안이 통과되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뭐 4-5단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주청 특별법은 어느 단계 정도에 와 있을까요? 현재 이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된 뒤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입법의 첫 단계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 22일에 소회의 차원에서의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때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공청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8일로 예정돼 있던 과방위 전체 회의가 결국 오늘 열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방위에서 법안이 의결돼서 법사위까지 거치고 30일 본회의에 올라가야 하는데 우선 28일에 열리기로 했던 과방위 전체 회의조차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주청 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법 통과 후 6개월 후에 이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목표로 했던 우주청 연내 개청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정부도 애초에 계획을 짜서 발표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떠다가 지금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뭐 우선 여야 기싸움에 밀려서 우주청 특별법이 뒷전으로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4월 6일 법안이 제출됐을 당시만 해도 4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정부 입법안과 당시 이제 같은 시기에 나왔던 조승래 의원의 우주청 관련 이 개정 법안들을 같이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야가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대립하다가 결국 4월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24일에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2달 만에 열린 전체 회의였고요. 이때는 겨우 법안이 상정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법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과방위의 제1소위원회, 그러니까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 소위는 지난 21일, 그러니까 6월 21일에 열렸는데 이게 5월 15일 이후로 3개월 만에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야의 정쟁 싸움 그리고 또 이 과방위가 갖고 있는 현안 문제가 뭐 후쿠시마 오염수나 방송법 개정과 같은 이 조금 대립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청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뒤로 밀려왔고요. 여당은 그동안 이 야당 위원장 체제에서 우주청 설립에 관한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던 거였다면서 이번에 이제 여당 위원장 체제로 바뀐 만큼 주도적으로 우주청 관련 법안 추진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상임위의 과반 의석은 이 민주당인 야당이 참여하고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 장제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이미 드러내고 있고요. 또한 이 우주청에 관해서는 관련 법안이 정부안 이외에 4개나 다른 법안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서 우주청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우주 관련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여당은 이와 관련해서는 또 우주청 개청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야당이 도와줘야 한다. 우선 차관 기준의 우주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장관급으로 필요하면 그때 가서 바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주청 연내 개청이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재 또 국내 개발을 이끌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도 이 우주청 설립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일 이 항우연 연구 인력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노조에서 현재 과기정통부 매청 형태로 추진 중인 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입장문을 발표 보면요, 이 잘못 만들어진 조직은 좀비가 되어서 예산과 인력을 잡아먹는다면서 이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청 특별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이에 이 항우연 노조 측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 관련 분야를 총괄을 해야 한다. 또 부처 간 사업이나 예산을 조종하는 이제 강력한 기능이 필요하다. 또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우주 전략을 그래야만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관리 기구뿐 아니라 현재 뭐 항우연과 천문연 또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흩어져 있는 우주 관련 공공기관도 하나로 통합해서 우주개발 총괄 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항우연 노조 성명 일주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 누리호 개발자들이 낸 입장문이라면서 지금이 오히려 우주청 설립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누리호 개발 주역들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금 많이 쏠려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우주청에 설립할 적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국가가 이미 정책적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 중인 사업에 이 혼선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노조의 성명서를 조금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항우연 노조나 지금 말씀하신 누리호 개발자 모두 이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주청 설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직장인 익명 앱이라는 걸 우리가 요즘 많이 이용을 하고 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글들이 좀 몇 개 올라와서 살펴봤습니다. 이 앞서 우주청 설립에 찬성한다는 누리호 개발자들의 입장문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전 보직자 등이 우주청 설립에 동의를 하라면서 연구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했다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 취재 결과 설립 동의에 관한 입장문이 뭐 특정 곳에 게시가 되거나 공개가 되지 않고 연구원들에게 카톡이나 메일, 뭐 전화 등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입장문이 나갈 거다. 우리는 우주청의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해라. 이런 식의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글에 보면은 연구원들은 오히려 정부안, 그러니까 과기부 외청 형태의 우주청 설립은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항우연 연구원들이 우주청 개청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이 우주청 개청과 상관없이 항우연 연구진들의 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 안에서 항우연을 관리하는 기관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우선 우주청이 생긴다고 해도 항우연이 우주청 아래 소속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네.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라는 기관의 이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 과제에 따라서 어떤 과제는 뭐 NST에게 관리를 받고 또 어떤 과제는 우주청에게 관리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항우연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기관, 그러니까 뭐 일종의 시어머니만 하나 더 느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정부가 항공우주청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석박사급으로 채운다면서 연봉 상한을 폐지해서 이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은 항우연 연구진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고 네. 이 혜택을 받는 건 외부 전문가들 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항우연 연구진들 사이에서는 이제 상대적인 그 사기 저하가 더 일어나게 되고 있거든요. 네. 현재 항우연은 25개 출연 연구기관 중에 신입 초봉이 꼴찌에서 4번째, 그러니까 2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평균 임금으로 따지다 보면 순위가 조금 더 올라가고는 있지만 상위권까지도 올라가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이 과거 입사한 연구원들과 달리 최근 몇 년 사이에 임금 체계가 바뀌면서 최근 입사자일수록 임금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석박사급 40대 이하의 연구원들 기준으로 보면 학사 출신, 그러니까 대졸 신입 그 대기업 연구자들보다도 연봉을 1,000만 원 넘게 가까이 더 적게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항우연 연구진들에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단순히 연봉을 올려달라 이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항우연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통제하에서 인건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매년 총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만 인건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총액 자체가 낮고 또 휴일, 야간 근로 수당 자체도 이 총 인건비 안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수당을 받으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구조 탓에 항우연은 여러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재부가 정한 총액 외에는 한 푼도 인건비로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임금 또 수당 미지급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우주개발이라는 큰 목표가 더는 뭐 사명감, 열정 혹은 애국심에 기대서만은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제대로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주청을 만드는 것 외에도 정상화해야 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